안녕하세요. 경관의TV 송정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경관의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태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태아보험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보험을 부르기 쉽게 태아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는 선천질환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 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선천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때 태아와 관련된 담보를 넣어 태아보험을 가입하게 되십니다. 태아 특약의 종류는 총 8가지인데요. 임신 주수 23주 전이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가입 시점은 1차 기형아 검사 시기인 11주에서 14주 이전이고요. 이 시기가 지나셨다면 2차 기형아 검사 시기인 15주에서 20주 사이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1, 2차 기형아 검사 중 태아의 이상 소견 등이 나오거나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양수 과다 등의 진단을 받으시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1,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기형아 검사를 모두 하셨다면 22주 6일까지는 꼭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질환에 대해서 보장되는 태아 특약의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태아보험 30세 만기, 100세 만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30세 만기의 경우 5에서 6만 원 선, 100세 만기의 경우 10에서 12만 원대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100세 만기가 전체 납입 보험료로 본다면 더 적은 금액을 납입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30세 만기에 비해 보장 금액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30세 만기의 경우 보장 영역은 넓으나 보장 기간이 짧다는 단점과 총 납입 보험료가 100세 만기보다 더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30세 만기로 보험 가입하실 때는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으로 30세, 100세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은 30세 만기라 하더라도 계약 전환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만기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셔서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실비인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실제 사용한 치료비에서 약관상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2021년 7월에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되고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기간 만기가 5년이나 5년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갱신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크게 아프다고 하더라도 재가입되어지며 내가 보장받고 싶은 나이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보험사든 실손의료비는 보통 약관인 공통조항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보장 조건은 동일하시고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산모특약 모성자 담보라고 하는데요. 태아가 아닌 엄마를 위한 담보로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보통 엄마의 개인 실비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산모특약은 선택사항이시고 간편고지가 아닌 5년 이내의 병력에 대한 심사를 보기 때문에 최근 치료력이나 자궁, 난소, 호르몬 관련 질환에 대한 병력사항이 있는 분들은 심사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산모특약은 보장금액이 높진 않기 때문에 필수로 권장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필수 구성 특약과 불필요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구성 특약 첫 번째, 태아 관련 특약입니다. 태아 관련 담보 중 첫 번째로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특정 선천 이상과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설소대 수술, 모반, 그리고 스킨텍 쥐젖, 잠복고 아닌 음낭수종 이런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 출생 진단 담보로 신생아에게 약관에 정한 장애, 심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장애의 대상에는 심신, 심박, 중결결손, 다지증, 사경, 구개열 등이 있고요. 심한 장애의 대상에는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로 신생아가 2.5kg 이하로 출생하고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뇌성마비 진단담보, 여섯 번째로는 8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8대 장애로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지적, 정신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입니다. 심방, 심실중격 결손증에 해당되는 경우 시술이나 개용술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필수 구성특약 두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모두 성인 질환인데 굳이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보험 때 암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는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 같은 큰 비용이 발생되는 질환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일반암을 최대 1억에서 1억 5천까지, 특정암을 3천,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에 따라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담보도 추가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신생아 뇌출혈과 뇌졸중과 같은 질환이 보장이 되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소아부정맥과 같은 질환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30세 만기 가입 시 만기 이후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하려면 3대 진단비 가입이 되어 있어야 3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 구성 특약 세 번째는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기준 병실에 대해서는 다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비에서 70% 80%까지 보장이 되지만 상급 병실은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 상급 병실은 입원 의료비의 50%까지 하루 1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데요. 신생아 질환이나 저체중아로 인한 인큐나 니큐를 이용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동시에 지급되어집니다. 필수 구성 특약 네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의 경우 선천적 질환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최대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수 구성 특약 다섯 번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가족 담보입니다. 일명 일배책이라고도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배상 책임을 해야 할 때 1억 원 한도로 실손 보상되며 가족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례 보상됩니다. 가끔 일배책 가족 담보로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가지고 있으니 빼달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물에 대한 배상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자기 부담금에 대해 상쇄되는 효과가 있으니 각각 가입하셔도 좋은 담보입니다. 필수 구성 특약의 마지막으로는 가성비 특약들입니다. 보험료는 낮지만 가입 금액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 예를 들자면 조혈무세포 이식수술, 모야모야병, 각막이식, 장기이식 등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긴 힘들지만 발생했을 경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로요.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큰 보장이 되는 특약들은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불필요 특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 특약 첫 번째, 보상 범위가 좁고 중복되는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담보는 뇌혈관 질환 담보에 포함되는 담보이고요. 급성 심근경색 담보는 심혈관 질환과 허혈심장 질환의 보장이 포함되는 담보로 넣을 필요는 없겠죠. 또한 수식어 붙은 담보들,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에서 보장이 되고, 질병 수술 입원 일당은 질병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되어집니다. 불필요 특약 두 번째로는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작은 특약, 보장받기 어려운 특약들인데요. 치아 치료나 수족구 수두 진단 담보 같은 경우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높아 가성비가 낮으며, 부종교합 치료의 경우 단순 치열 교정이 아닌 씹는 기능이 불가능한 양약 수술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담보들은 불필요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괴납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 범죄 및 폭력 피해, 사망조회 등은 경찰 조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청구의 과정에서 자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담보는 태아보험에 가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 특약 세 번째로는 다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특약들입니다. 즉 실손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특약들과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담보가 대표적이고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요. 이 담보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과적 질병 관련 담보인데요. 이 경우는 병원 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보험급여 처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기에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하고 싶다면 언제든 카카오 채널 경간의TV 친구 추가하셔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경간의TV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 채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 순산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